자, 대표형 3번 들어갈 거고요. 이것만 얘기해 줄게. 작년 인화여고 단답형 2번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인화여고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인화 말고 인일도 나왔습니다. 광성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네 유형편에 있습니다. 올림푸스 유형편에 있어요. 이거. 학평에도 잘 나오고 있는 단골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골 기출 문제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뭔가 방법이 되게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방법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을 이해를 하면은 끝. 근데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여기 영원히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왜 그런지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포인트 잡아줄 건 Y야, Y. 그러니까 왜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쓰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왜 그거 하나만 신경 쓸 테니까 그 Y 하나에 내가 초점 맞추면서 보겠습니다. 잘 봐. 그럼 여기 봐봐. 빨리 갈게요. 자, 그랬을 때 두 점 A랑 B가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A랑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제 이쪽에 잡아주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A점을 나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B점을 잡아서 나는 여기 있는 제 6,3이 있네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B 2점을 잡아서 나는 얘를 6,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X축 위에 아무데나 잡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하지만 여기 위에 있어. 거기에 나는 지금부터 점 P를 잡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렇게 점 이렇게 잡히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선분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선분들이 생겼을 때 이 선분들의 길이의 합의 무슨 값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까? 최소값.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게 바로 또 그 유명한 무슨 선? 이것도 잘 보니까 이게 또 그 유명한 무슨 선이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또 꺾였어? 안 꺾였어? 이거 꺾였지. 그러니까 이게 꺾은 선이야. 그러니까 꺾은 선의 길이들의 합을 구하는 거에 가장 짧은 게 그래서 누구니? 라는 걸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너네가 이미 알다시피 내가 그 맨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이런 문제 풀어주면서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얘네들 자체로 보면은 여기 있는 P점을 아무렇게나 옮겨도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P점을 이쪽에 있는 거 뭐 이쪽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런 애들일 수도 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P점이 이쪽으로 생겨서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애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V자가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잡히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잡혔을 때의 최소값은 사실상 우리는 뭘 만들었을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그냥 진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실제 그 길이가 되었을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걸 이미 알고는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네들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봐봐.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을 실제로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직선이고 우리가 재는 그 거리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미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길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직선이 가장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직선 만드는 게 여기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니까 얘는 뭔가 좀 이상해. 됐죠? 그러니까 직선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이건 현재 그래서 봐봐. 그 직선을 만들었는데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직선 만들었어. 그럼 얘는 우리 문제 답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죠. 이건 답이 될 수 없지. 왜? 그치. 여기 사이에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직선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X축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을 안 지나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거 출제 오류네. 답 없네. 끝났네. 답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 생각을 하겠지. 지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얘는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잡아줄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 있는 빨간색은 그래서 답이 될 순 없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장 짧은 선은
무조건 가장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직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장 짧게 만들어주는 게 직선이라는 것만 잡아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대칭이동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칭이동이라는 것 자체는 도대체 뭐니?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영역에 있었던 모든 애들을 나는 이 선에 대해서 접어내린다는 소리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었던 애들을 다 여기 이렇게 접어내린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접어내린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되는 건 접어내렸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로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이 빨간색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얘 여기 있었던 요 B를 내가 만약에 내려쳤어. 그래서 내려쳐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여기 있는 빨간색 두 번째를 만들었다라고 쳐봐. 그때 이 빨간색 두 개는 결론적으로 성질이 바뀔 거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바뀔 것이라는 것일까요? 그치? 대칭이동을 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모든 그림을 똑같이 유지한 상태로 그냥 접는다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똑같이 접어내린다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들을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유지를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유지를 하고 있겠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다시 이게 뭐냐면 대칭 이동을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더니 약간 좀 꼼수 발동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두 개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봤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렇게 점을 내려봤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둘을 실제 연결한 직선이 새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랬더니 뭔가 직선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그 직선은 마침 보니까 뭐가 됐냐면 X축을 지난다라는 그 성질까지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최소값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 충족하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소값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직선 자체가 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축을 지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 직선 만들 때 반드시 한 점을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다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야? 무언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잘 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B'이라고 잡았을 때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제 AP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직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B 프라임의 길이보다는 무조건 다 크거나 같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를 잡아주는데 그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무조건 대칭 이동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현재 대칭 이동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 이루어진 점.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를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를 다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었던 제 A점 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A점 0,1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B점이 있습니다. 6,3이라는 그때 여기 있는 B점 6,3이 있는데 나는 그럼 실질적으로 봐봐. 이쪽에서 X축 위에 이렇게 무언가 잡아서 여기를 P로 만들고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낸 요 꺾은 선의 직선의 길이의 합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조건 직선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 그랬지. 그럼 직선 만들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축을 기준으로 A점이든 B점이든 둘 중에 하나 뒤집을 거야 안 뒤집을 거야? 뒤집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너네가 뒤집을 때는 여기 있는 시작점을 뒤집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끝점을 뒤집는 게 좋아요? 끝점을 뒤집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는 끝점 하나만 뒤집을 겁니다. 왜? 둘 다 뒤집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똑같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둘 다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지 전혀. 그러니까 둘 다 뒤집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 점만 요 하나만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마침 무조건 여기를 지나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니까 그럼 무슨 축 대칭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그치? X축 대칭. 다시 뭐냐면 우리가 잡았던 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를 B'이라고 적을게. 그때 여기는 B'의 점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럼 봐봐. X 대칭 있죠. 누구의 부호만 바뀌면 된다 그랬어요? X, Y 둘 중에 누구? Y의 부호만 바뀌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6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내가 원했던 건 이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 보라색 직선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그래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제 AP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P의 길이는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제 AB 프라임의 길이보단 크거나 같고 이게 마침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갖다 써. 그래서 X는 X끼리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가 현재 6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36 뒤에 거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네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 루트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은 52가 되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루트 몇이 돼요? 그러니까 루트 52는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되는 거지? 그렇지 2루트 이거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루트 1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직선이 포인트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결국 직선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3-2번만 간단하게 힌트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축 기준으로 한 점만 뒤집는다는데 만약에 3-2번 봐봐. 이것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3-2번 봐봐. 3-2번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봐봐. 요렇게 있었어요. 내가 좌표 안 찍을게. 뭐 요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뚜두 뭐 이런 식으로 얘들 꺾은 점이 현재 몇 개 점에서 꺾였나요? 이렇게 2개 이상에서 꺾였을 때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게 작년 인화여고 시험 문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이쪽에서 얻어왔고 물론 인화여고 그 작년 시험 문제는요 여기에 그려져 있었어요. 최대 최소를 여기서 또 찾으라 그랬던 단답형 8점짜리인가 그랬을걸? 이게 단답형 8점인가 그랬을걸? 서술형인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참고로 학평 변형이에요. 너네 나중에 시험 대비 교재에서 만날 겁니다. 시험 대비 교재에서 이 문제 만날 예정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림에서 그럼 우리는 얘네들 요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럼 우린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을 찾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직선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선 안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직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럼 직선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만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라고 아까 배웠지. 그러면 얘 아니면 얘만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지. 근데 하나만 대칭 이동시키면은 얘는 꺾은 선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꺾은 선이 다 풀리나요? 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만약에 얘만 옮겼다고 치면 얘는 풀리지. 하지만 얘는 풀려요? 그게 아니지. 사실은 뭐냐면 꺾은 선이 2개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대칭선 또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의미인가는 맞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이렇게 2개 이상 꺾여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뭐야? 그 꺾이게 되는 점들을 기준으로 다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지 비로소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대칭 이동을 이제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랑은 다르죠.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얘도 이번엔 대칭 이동을 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는 이제부터 너네가 결정하면 돼. 얘는 여기에 대한 대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대칭을 할 건지 그건 이제 니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얘는 무조건 어디랑 만나? 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얘가 이어지는 3분은 무조건 무슨 축이랑 만나? 여기랑 만나지. 그치? 잘 봐. 9시 반은 잘 듣는데? 9시 반에서는 이거 성공했는데? 아 몰라. 그럼 여기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요쪽만 몰라 이씨. 자 그러면 얘만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여기에 대해서 Y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대칭축 또한 얘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직선을 필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직선을 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야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그럼 얘는 어디랑 지금 현재 딱 꺾인 점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이 점이 현재 무슨 축이랑 현재 딱 꺾인 점으로 만나고 있어요? X축이지. 그럼 얘는 무슨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는 소리일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야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해주는 직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해도 돼요. 다만 반대로 하려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반대로 해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헷갈리니까 웬만하면은 만나고 있는 축 쪽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잡아준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집에서 스스로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 가죠. 35분까지 쉬었다가 대표형 4부터 쭉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야 오늘 집합 조금 들어가야 돼. 바빠. 오늘 집합 가야 돼. 아니면 너네 나중에 기말고사 때 진도 때문에 죽어요. 자 지금 빨리 봅시다. 어? 듣긴 들으세요. 개념은 잡으세요. 개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개념 때야. 개념은 다 같이 들어. 자 보세요. 자 빨리 갑시다. 빨리 합시다.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는 1번과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1번과 2번 두 개가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되는데 내용 별로 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잘 봐. 내용 안 어려워. 자 1번 보세요. 너네의 상황을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림이라는 걸 가지고 올게요. 자, 나 일단 첫 번째 점 줬어요. 몇 컴마 몇 줬어요? 1번 보니까 1번에 점 몇 컴마 몇 줬어요? 있지. 마이너스 3,2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고 나는 몇 컴마 몇이라는 점도 있어요.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나는 지금부터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라 그랬지.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해서 봐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해서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잡혀. 그때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내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얘를 A, B라고 하자 이거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A, B라고 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요거 A, B가 누구니?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지금 여기 1번 내용.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대칭 이동을 배웠으면 약간 대칭 이동에 약간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럼 이건 잘 봐. 이 그림은 현재 점 대칭한 거야 아니면 선 대칭한 거야? 그치?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한 점 대칭이죠. 그럼 이 점 대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 똑같다라는 걸 얘기할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할까?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결국 같다라는 걸 의미해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 같다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결국 같을 테니까 그러면은 끝났는데요? 왜? 여기 있는 요 대칭점은 얘네 둘의 무슨 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야. 얘네 두 점의 무슨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대. 그럼 얘네들의 몇 대면 내분점이기 때문에 1대1. 그 1대1 내분점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그게 중점이거든. 그래서 얘가 중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대칭점이 결국 여기 있는 얘가 바로 그 대칭점인데 그 대칭점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제 마이너스 3,2랑 나는 여기 있는 A, B에 나는 지금부터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냐면 얘가 중점이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x는 x끼리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 y는 y끼리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 이렇게 해서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중점의 좌표가 마침 몇 컴마 몇이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가 2 컴마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거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점이 중점이니까 그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다라는 게 결국 최종 정답인 거죠.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정답 나와.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는 2분의 a-3이 그래서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2분의 b 더하기 2가 마찬가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얘는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얘가 그래서 얘가 2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바로 a 나왔지.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7이지. b는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지. 정답 나왔네? 정답 7, 마이너스 4. 이게 1번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그 점은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칭 이동한 결과랑 대칭 이동하기 전에 좌표에 대한 중점이 된다. 그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요거 잡아주게 되면 2번. 그러면 이게 점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선이지. 그 중에서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포물선. 몇 차 함수? 니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죠. 왜요? 왜? 홍사는 왜 마치 전 남친을 만난 표정을 짓고 있어? 왜 전 남친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 얘는 아직 너를 못 잊었대. 얘는 영원히 너를 못 잊을 거래. 자, 여기 보세요. 약간 이제 질척거리는 애 끝판왕이죠. 이 친구는 원래. 이 친구랑 더불어서 또 질척거리는 애가 하나 또 있어요. 원이라고. 나 잊지 않았지? 하면서 되게 애련 떨게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되게 애련 떨면서 나오는 애 하나 있어.
어쨌든 질척거리는 친구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보자.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거예요. 바로 대답하면은 빨리 끝나겠지? 자, 봐봐. 자, 우리 여기 있는 포물선 쟤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재 점 P, A, B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포물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2차 함수라 그래요. 그때 2차 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포물선,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찾아주는 것이 우리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지. 그게 바로 뭘까요? 참고로 세 글자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 포물선은요. 반드시 꼭지점을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꼭지점이라 그랬어? 그럼 꼭지점은 점이야 선이야? 점이지. 그러니까 결국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이야 선이야?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물선 2차 함수는 어차피 점에만 관심을 갖는다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만약에 봐봐. 그럼 내가 지금 이제 y는 내가 지금 이제 저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 찾을 거니까 여기에 더하기 얼마 해주시고요. 여기에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한 것만큼은 다시 빼야 되겠지. 그래서 5에서 우리는 4를 다시 빼서 나오게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오게 된 x-2의 제곱 더하기 1에서 그럼 얘 꼭지점을 읽어보세요. 그럼 얘 꼭지점이 현재 몇 컴마 몇이에요?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2,1이라는 요 꼭지점이 생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2,1이라고 생기는 요 꼭지점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생기게 된 이 꼭지점과 그 다음에 나는 저기 두 번째 곡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우리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 x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았을 때 얘도 그럼 마찬가지 꼭지점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나는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숫자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똑같이 빼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 필요하고 여기에 16 필요하고 마이너스 16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랑 만나서 밖으로 나가지.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16을 하게 되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을 때 나오게 되는 얘가 마이너스 우리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3이라는 얘 꼭지점도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그렇지 4,13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 이해 끝.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4,1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포물선이 얘는 현재 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던 거고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던 것 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두 포물선이 마침 하나의 점 몇 컴마 몇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P점 즉 우리는 A, B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대. 이 소리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결국은요 잘 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만들려면 점 대칭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꼭지점들 또한 똑같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이루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일까? 이것도 지금 얘네 둘도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요 꼭지점도 결국 이 대칭점에 의해서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한 여기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노란색으로 구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결국 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결국 똑같을 거라는 소리예요. 다시 대칭점이죠. 그럼 대칭점이 얘네 두 꼭지점에 무슨 점이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은데 중점. 그래서 우리는 2랑 4를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 컴마 1과 13을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걸로 나눠준 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B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답 몇 컴마 몇이야 이거 그래서? 얘 몇 컴마 몇이냐? 3,7이 되었고 얘가 A, B가 되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치? 정답 10이야.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대충 감 잡히지. 됐습니까? 그럼 원점 대칭이라는 건 사실상 뭐야? 이 대칭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특수 케이스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된 특수 케이스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1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3분만 줄게요. 준비 시작. 4-1번 풀어보십시오.
넘어가는 걸로만 합시다. 알겠지? 연습은 집에 가서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대표형 5번은 대표형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거를 볼 때는 웬만하면 잘 봐. 내가 너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맨날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 근데 너네는 절대 그걸 실천을 안 하지. 네. 내가 맨날 너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가 티처스 솔루션이었으면 니네는 진작에 혼났어야 돼요. 진작에 혼나는 뭐 그런 솔루션의 내용 중 하나인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너네가 많이 만나게 되는 수학 문제들은요.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을수록 식이 바로 나올까요? 식이 안 나올까요? 몇 명은 경험해봤을 거예요. 식이 절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식을 너네 보고 찾으라 그러지 그 식을 대놓고 주는 경우는 이미 중학교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길어서 식을 그대로 주는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까지였어.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슬슬 식을 빼쳐. 됐니? 그러니까 식이 슬슬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식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 그럼 너네는 그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럼 그 식을 세우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황 이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돼. 그럼 상황 이해를 되게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글로 쓰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 그림이 많이 편하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려. 그러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허구한 말 얘기하잖아. 야 나도 내가 손글씨 해설을 올려주면 안 보죠? 몇 명 안 보던데? 그랬을 때 그 맨날 그 손글씨 해설을 올려주면은 거기 보면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난이도 치면 나 다 그려요. 나도 지금도 그려. 몇 년에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맨날 그린다고. 왜? 그 문제를 보면서 새롭게 이해를 할 때마다 그리는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연습을 할 때는 그리는 게 좋아요. 문제 연습을 할 때는. 그리고 시험지에도 오히려 그려봐. 그래야 보여요. 식이 그래야 보여요.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장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식을 세우면 된다. 야. 그림 그리면 약간 좀 놀림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림 안 그리는 게 더 수학 못하는 길이 돼요. 고등수학을 잘하려면은 오히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이해하는 게 짱입니다. 알겠니? 글로 이해를 하든 그림으로 이해를 하든 어쨌든 나는 너네한테 몇 번 얘기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무조건 그리는 게 좋아요.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내가 결론 내줄 건 뭐냐면 딱 하나만 결론 내줄게. 이 방법을 토대로 증명한 게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보였던 대칭 이동의 y는 x 대칭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y는 x 대칭이 여기에 대한 하나의 특이 케이스에 불과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미래엔 출판사. 우리 교과서가 약간 좀 컬러풀하다. 숲이 좀 그려졌다. 녹색이다. 녹색이었나? 연두색이었나? 그 맨 처음에 그 사람 이름 적혀 있는데 거기에 황선욱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 책 주인입니다. 몇 학교 있어요? 황선욱이라고 적혀 있는 인으로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죠. 인으로 시작하는 학교들. 너네 교과서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미래엔 황선욱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간 교과서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같이 다룹니다. 그 교과서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야. 자리 바꾸는데 서로 마이너스까지 붙인다거든. 그런 특이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그런 특이 케이스까지는 아직까지는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요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4개의 대칭 이동과 지금 요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요 방법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 원론적인 방법을 빨리 그냥 보고 우리는 이제 니네들의 파라다이스를 펼치러 갑시다. 뒤로 넘겨봐. 완전 니들의 파라다이스라니까. 조금만 가볼래? 조금만 가볼래? 몇 쪽이냐? 96쪽 가봐. 96쪽 가봐. 문제가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러고 있다니까? 뭘 어려워. 쉬운데. 자, 국어 시간 하러 갑시다. 빨리 이거 끝내고 국어 시간 하러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뭐야? 야, 니네 학교 애들 다 움치래. 서연아, 니네 학교 애들 다 움치래. 난 아니에요. 난 음치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줄게요. 노래 부르는 거. 싫어. 나 노래방 가서 할 건데. 나는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노래 부르지 않아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뭐가?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P 3,4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이번에? Y는 X-5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요. 자,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봐봐. 3,4는 현재 Y는 X-5라는 직선보다는 위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려봤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라고. 다시 한번 뭐냐면 이렇게 접으란 소리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접었지. 그래서 얘를 접으면은 사실상 여기 밑에 어딘가에 이렇게 점 하나 찍히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점이 뭔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점을 찾아주지.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거를 보는 순간 두 가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이 점에서부터 이 대칭선까지의 이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맞지 않냐?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대칭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대칭 이동한 결과에 따른 요 점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도? 맞지? 그럼 요렇게 해서 거리 두 개를 재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거리 두 개를 쟀을 때 이 거리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됩니까? 아니면 달라야 됩니까? 1번 질문 얘네들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왜? 여기 있는 요 간격과 실제 이 간격이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그 점을 그대로 접었기 때문이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 요 둘을 내가 연결해서 직선 하나 만들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직선을 만들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칭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생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대칭점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돼. 그럼 다시 그럼 대칭점이기 때문에 그럼 대칭점은 얘네 둘의 무슨 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칭점이다 보니까 얘가 결국 나는 A, B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3,4 얘네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직선 위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깔고 우리가 구했던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제 중점을 구했는데 그 대칭점이 또 마침 대칭선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대칭선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가지고 대칭점을 찾았는데 그 대칭점이 마침 대칭선 위에 있었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대칭선 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좌표를 여기다 그대로 때려 넣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대로 때려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그럼 뭐 할까? 진짜 넣어보자 이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진짜 넣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넣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저기 집어넣어서 y 대신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2분의 b 더하기 4를 x 대신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2분의 a 더하기 3을 거기에 우리는 5를 빼준 거랑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b, a에 대한 식이 하나 정리가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얘네들이 뭔가 하나가 정리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된 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대요. 이게 현재 여기 1번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뭔가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가 2를 다 곱해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 더하기 4랑 나는 여기 있는 a 더하기 3 마이너스 10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b가 결국 우리는 제 마이너스 7에서 4를 또 빼니까 그래서 우리는 a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냐면 11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을 하나 찾아줬대요. 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찾아줬고 그러면 두 번째.
그 넘버 2,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내가 봐봐. 여기 있는 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여기 있는 거리를 쟀을 때 이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점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거리죠. 그럼 거리는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무조건 몇 도로 만나고 있는 선의 길이 재는 거랑 같다 그랬지? 90도. 아, 그러니까 또 뭐야? 얘네 둘을 연결하고 있는 직선이 생기는데 이 얘네 둘을 연결하고 있는 직선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대칭축과 몇 도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90도로 만나고 있다. 이걸 두 번째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칭점의 관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칭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칭선의 관계는 결국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는 3,4 그 다음에 A, B에 우리는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Y는 X-5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현재 나는 몇 도로 만나고 있다라는 소리냐면은 몇 도로 만난대요. 쟤네 둘이 현재 대놓고 몇 도로 만나고 있대요. 90도. 그럼 90도로 만난다는 말이 우리는 수직한다는 소리지. 그럼 두 직선이 수직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 기울기에 뭐를 구하지? 두 직선이 수직하려면 기울기의 곱을 구하죠.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x 기울기 구해. 그러니까 A에서 3 뺀 거분에 우리는 B에서 4 뺀 거랑 여기 기울기는 아싸 개꿀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잖아. 끝났네. 그러니까 A-3만 올리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B-4가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돼요. 이거고. 근데 나는 여기 있는 B 대신에 A-1, 11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나는 A-11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나는 여기는 A-15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서로 같았음. 이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답이 완성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2A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2A가 18이 되니까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렇지. A는 그래서 9가 되었고 그럼 B도 나왔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리니까요? 마이너스 2가 돼버리지. 그러면 우리는 A, B가 정답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좌표로 그거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9,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결론이 돼. 얘네 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 Y는 X 대칭도 여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이 짓거리 해봤더니 그게 나온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짓거리 했더니 이게 나왔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 2번도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을 거는 뭐야? 지금 현재 보니까 뭘 구하라냐? 나 지금 현재 뭘 구하라냐? 그러니까 Y는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을 구하라 그랬죠. 옛날까지 했냐? 그럼 나한테 준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원이겠지. 맞나요? 자, 나는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원을 Y는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을 궁금해해. 이렇게까지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재미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됐습니다. 다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 자, 우리 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원에서는 뭘 찾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할까요? 중심이랑 뭐? 반지름이지. 그러면은 어차피 대칭 이동을 해봤자 반지름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왜? 대칭 이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형의 성질은 그대로 다 유지한 상태에서 간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전혀 변하지 않지. 그럼 반지름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바뀌는 건 누구만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원은 사실상 누구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 걸까? 그치. 그러니까 원은 사실상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바뀌는 건 유일하게 중심만 바뀌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원은 중심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중심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이니까 아니면 선이니까 중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다시 얘기하면 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 다시 한번 좌표에 집중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나는 저기는 저 원의 중심을 찾아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나는 x-3의 제곱 더하기 우리는 y-1의 제곱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원의 중심 찾아보세요. 그럼 얘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 있는데
그치? 3,1이 있는데 이 3,1을 나는 현재 보게 되면 알겠지만 y는 2x라는 직선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는 2x라는 직선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는 얘 3,1을 잡았을 때 나는 요 흰색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고 싶었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원은 중심만 대칭 이동만 해도 어차피 다 대칭 이동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물선이든 원이든 점이 중요한 애들은 어쨌든 그 기준점 하나만 잡아서 걔만 대칭 이동시켜도 돼요. 그럼 어차피 식이 다 바뀝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물선이랑 원처럼 점이 중요한 애들은 점만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내가 지금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왔어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얘 점이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 중심이 되는데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B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A, B가 지금 누굽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A, B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A, B를 찾아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의 내용이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도 저기 있는 1번점 똑같이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1번점 똑같이 하면 돼? 안 돼? 얘도 1번점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얘도 1번점 똑같이 하면 돼? 안 돼요? 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요게 바로 대칭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대칭점 관계부터 우리가 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대칭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네들을 몇 대 몇을 내분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1대1.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점이 얘네들의 무슨 점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대칭점이 얘네들의 무슨 점? 중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점이 사실상 나는 저기 있는 A, B랑 3,1의 중점이니까 그래서 나는 X들끼리 구한 중점 좌표 그 다음에 나는 Y들끼리 구한 중점 좌표가 대칭점이 되는데 마침 이 대칭점이 이 대칭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은 똑같은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y 대신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b 더하기 1을 x 대신에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a 더하기 3을 그때 둘이 서로 같았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 더하기 1이 그래서 우리는 2a 더하기 6이 되었으므로 넘어가 그래서 나는 b가 결국 나는 2a 더하기 5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를 가지고 두 번째 그럼 여기 두 번째로 잡을게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선과 흰색 선이 무조건 몇 도로 만난다고요? 또 90도로 만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기울기 사이의 관계를 쓰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대칭점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울기 관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제 A, B와 3,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y는 2x의 기울기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y는 2x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애가 결국 우리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기울기는 바로 나왔잖아. 몇? 얘 기울기는 몇? 얘는 2. 이 기울기는 몇?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a-3분의 끝이 그러면은 2-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잡아준 a-3분의 b-1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서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2b-2랑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같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b 얘가 2a 더하기 5가 되었으니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a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 그러니까 나는 4a 더하기 10 빼기 2 하니까 더하기 8과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결국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a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a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그치? a가 마이너스 1 나오지.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b는 얼마가 되니? b는 3이 되었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바로 뭐야? 우리가 찾고자 했던 대칭 이동하는 원의 중심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컴마 몇이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찾아주면 돼. 그래서 정답 몇 컴마 몇?
그치?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원이고 드디어 1단원 끝나고 집합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나갑시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시다. 왜? 가. 너 힘들면 빨리 가.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5쪽 갈게요. 95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원이었고 우리는 드디어 파라다이스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는 쉬워요, 내용이. 너는 집 가서 여기 꼭 봐. 알았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대표형 적어도 1, 2, 3까지는 쫙쫙쫙 나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2, 3까지는 그냥 쫙쫙쫙 나갈 거예요. 자, 그냥 가볍게 얘기합시다. 그냥 가볍게 얘기합시다. 잘 봐. 진짜 가볍게 얘기할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연습은 다 되었을 것이고 일단은 연습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과 원소가 뭔지부터 가볍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너네 혹시 내가 물어보자. 너네 체육 시간에 집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지? 체육 시간에. 집합! 이러지. 선생님이 맨날 야 모여봐!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모여봐도 하기 귀찮은데 집합 거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집합이라는 개념을 한 겁니다. 잘 봐. 진짜 잘 봐. 그럼 집합은 뭐냐? 그룹이에요. 그룹이 집합이에요. 그럼 원소는 뭐냐? 그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집합을 잡았어. 그 집합을 하나 잡았는데 내가 집합에 홍선이, 유나, 나경이, 주혜만 넣었어. 그러면 이 그룹의 이름을 지어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여자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그룹을 지었고 공통점을 찾아봐라 했더니 여자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재민이까지 꼈어. 그러면 여기 이 5명의 공통점은 뭐예요? 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17살. 그치? 여기까지는요? 자, 이런 그룹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죠. 그때 그 그룹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동그라미. 그 그룹이 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모임이 집합이고 원소는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차은우가 있어요. 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철이가 있어요. 이 셋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 말고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같은 나이예요. 잘생겼다는 아니고 야 나도 양심은 있어. 잘생긴 남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양심은 있어요. 같은 나이예요. 동갑이에요. 셋 다 동갑이에요. 서로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이제 만약에 만나서 이제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야할 수 있는 사이죠. 사석에서 만나고 친했다면. 아니지 모르지. 야할 수 있는 사이죠. 이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97년생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 셋이 들어가는데 그럼 형철이는 거기에 요소잖아. 그럼 형철이는 원소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여기서 집합은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밑줄만 그어봐. 그 집합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밑줄.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밑줄.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어이 재민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 한 명만 딱 대봐. 봐봐 저로 잡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게 누군가한테 물어봤는데 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자 주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골라봐. 양념게장.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유나? 봐봐. 벌써 대답 다른 거 나왔지. 같은 거 물어보는데 전혀 대답이 다른 거 나왔죠. 그럼 이런 건 집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 됐습니까? 집합 끝? 자, 그러면은 여기 바로 예로 가겠습니다.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 집합인지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똑같이 나와요? 아니면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이건 집합이야?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지. 그럼 자칫 그러면 얘는 현재 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집합이라고 쓰고 그럼 얘 원소 찾아보면 되겠지. 그럼 원소는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에 원소들을 다 찾아봐. 그럼 누구가 있나요? 1, 2, 3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원소는 1, 2, 3. 이게 원소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끝. 지금 현재 집합과 원소 구별되나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집합의 개념을 배운 겁니다. 이게 집합이야. 할만하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인성역은 그래서 아쉬운 거지. 이 쉬운 게 빠지니까 아쉬운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집합과 원소는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원소는 요 집합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말로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걸 말로 쓰기 귀찮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떤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포함한다의 기호는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쳐봐. 책에다가 동그라미만 잘 치면 돼. 오늘은 진짜 필기만 잘하면 돼. 동그라미 칠 거 여기 삼지창입니다. 이 삼지창을 쓰면 그냥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국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럴 수 있죠. 공통점이 있다니까? 남자의 97년생에. 공통점이 있다니까? 잘생기진 않았지만 동갑은 맞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동갑은 맞아요. 여진구도 있어요. 그 세븐틴의 걔도 있어요. 민규인가? 세븐틴의 민규까지도 나랑 동갑이에요. 왜? 97년생 남자애들은 잘생겼어요. 너네는 그 한마디로 2명을 저격한 거예요. 나 말고 하나 또 있거든? 나 말고 한 명 또 있거든? 그 저기 1학년 수학 나 말고 한 명 또 가르치잖아? 정으로 시작하는 같이 저격한 거예요? 그대로 일러야지. 그대로 일러야지. 너희 마주치잖아. 월세. 잘안 나오시는 밖으로? 아, 아깝다. 아, 꼰대면 나오겠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꼰대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봐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내가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봐봐. 내가 원소야. 그럼 원소가 집합을 향해 포크를 내리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지창은 잘 보면 포크같이 생겼잖아. 그럼 포크를 내리 찍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포크를 내리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포크를 내리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포크를 내리 찍는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내가 포크를 들고 너네를 향해 이렇게 포크를 찍어. 그러면은 너네가 집합인 거야? 내가 집합인 거야? 너네가 집합인 거예요. 포크를 받는 쪽이 집합입니다. 그럼 반대로 니네가 나를 향해 포크를 찍어. 그러면은 내가 집합이야? 니네가 집합이야? 저희요. 아니지. 포크를 찍는 게 이렇게 포크를 받는 게 집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크를 받는 게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받는 거는 이번엔 니네가 나한테 포크를 내리 찍고 있으니까 내가 집합인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삼지창을 이용해서 우리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표현하는데 여기 오른쪽 포크를 받는 쪽이 집합입니다. 이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가 집합이고 앞에 게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소 아니 데스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원소가 아니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 원소 아리마생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삼지창에다가 뭐만 딱 그어주면 되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짝대기만 찍 그어주면 원소가 아닙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호 간단하지? 자, 그럼 얘네들 빠르고 봅시다. 자, 3의 양의 약세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럼 얘 원소는 몇과 몇밖에 없어요. 3의 양의 약세 집합을 A라고 한대. 그러면 A의 원소는 몇과 몇밖에 없나요? 1과 3밖에 없죠? 자, 그러면 1과 3밖에 없어요. 그럼 1과 3밖에 없다는 걸 이용하고 1번. 그러면 1은 A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맞네. 그럼 삼지창만 찍으면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삼지창 찍는데 자! 집합을 향해 찍는다고 원소를 향해 찍는다고? 그러니까 A 쪽으로 찍어야 돼? 1 쪽으로 찍어야 돼? 그치. A 쪽으로 찍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2는 A의 원소가 맞으니까 아니니까. 아니문이다잖아. 그러니까 아니문이다. 그러면 아니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만 그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죠? 다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 집합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집합을 표현하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그냥 여기 밑에 예를 가지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원소 나열법은 그냥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쓴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이 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괄호라는 기호를 되게 많이 쓸 건데 이 중괄호는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거나 이 중괄호가 집합됐으네 라는 거야. 응 진짜로. 아 왜 표정이 썩어서 흥선이 맞다니까. 왜 이 중괄호가 집합이라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괄호가 집합됐으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다 때려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다 때려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A의 집합이 8의 약수죠. 그럼 8의 약수라는 걸 가지고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볼 거니까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은 나는 이렇게 집합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을 쓸 거니까 나는 여기에 뭘까지 갖다 쳐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중괄호 쳐주면 돼. 그리고 나서 그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다 때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8의 약수의 집합 몇몇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1, 2, 4, 8 이렇게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소는 순서대로 안 때려 넣어도 돼. 그러니까 나는 8이 좋은데요. 그럼 8 먼저 써도 돼요. 나는 2가 좋아요. 그럼 2 먼저 써도 돼요. 1 먼저 쓰기가 싫어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그러면 그거는 고발하셔도 됩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 채점한 거기 때문에 집합 안에 원소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 순서를 안 지켜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2랑 2가 있어. 그럼 너는 중복되는 숫자가 생기면 그걸 두 번 다 써줘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만 써야 될까요? 그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때 밑줄.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얘가 만약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겹쳐도 무조건 얘는 그게 있다만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만 쓴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원소 나열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원소 나열법과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 됐죠? 아 뒤에 문제를 가지를 못하네. 아씨 뒤에 문제 월요일 나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이건 뭐냐? 원소 나열법을 봤더니 저렇게 표현하기가 쉬워 아니면은 짜증나? 짜증나지.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180도 노래 부른 그 아줌마 아니고요. 그 180도 달라진 너의 그거 아니야. 몰라 이 노래? 그 노래 아니에요. 그 노래 부른 아줌마 아니야. 그 노래 부른 아줌마 아니라 그냥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1800년대에 살았던 수염이 덥수룩하신 되게 못생긴 아저씨가 있습니다. 겁나 못생겼어요. 난 아니야. 나보다도 더 못생겼어요. 나보다 더 못생긴 아저씨 한 명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저씨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렇게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뭘 이용해서 표현한 거냐면 밑줄.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건데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라는 집합이 있다면 요 A라는 집합 안에 나는 지금부터 요 그림 안에 원소를 집어넣으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 안에 원소가 때려 넣으면 되는 건데 그 원소는 아무거나 마찬가지 원소 나열법처럼 다 쓰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쓰면 돼요. 그래서 1, 2, 4, 8 뭐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긴 저 바운더리 안에 원소들 다 때려 넣는 방법.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조건제시법이 여러분들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건 이 조건제시법인데 그럼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니? 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이 조건제시법은 사실상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조건제시법은요. 사실은 우리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을 쓸 때는 사실상 여기 있는 얘 x 바 x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부러 많이 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문자는 원소를 표현해주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저기 뒤에 있는 얘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냥 이 원소들 다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말이어야만 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요 예를 보면은 1, 2, 4, 8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어야만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 있는 공통 특징을 잡아서 내가 지금 이제 집합의 기호 안에 표현을 한 것. 그것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똑같이 A라는 집합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결국 우리는 여기 앞에 우리는 X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여기 봐봐. 1, 2, 4, 8을 대표하는 애를 찾아보자. 그럼 1, 2, 4, 8을 묶어서 우리는 뭐의 약수라고 얘기하니까? 8의 약수라고 얘기하지? 그럼 여기 공통적인 특징은 뭐의 약수다요? 8의 약수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 그냥 뭐의 약수라고 쓰면 돼요? 응. 그래서 X는 8의 약수. 이렇게 쓴 겁니다. 끝. 이게 답이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은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조건제시법이 많이 나올 거 아니면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하는 걸 많이 낼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답이 너무 여러 개라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거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오늘 집합 입문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런 내용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런 내용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